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웅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매일경제입니다. 윤 일정 취소, 한 마이웨이, 총선암 여권 경랑 속으로. 네.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던 소식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이 경랑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랑 속으로 들어간 여권의 얘기 다음 기사까지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한동훈 내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네. 어제 저희가 라이브로 직접 물려서 보여드렸었죠. 한동훈 위원장.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사퇴 요구에 정면으로 아닙니다. 난 계속 갈 겁니다라고 거절 의사를 분명히 표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묵직했던 이 한마디가 오늘 조선일보의 일면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기사까지 좀 이어보겠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윤한 충돌, 여권 내 충격파, 용산, 한동훈과 회동 추진. 한동훈 위원장이 내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입니다. 라고 사퇴할 뜻이 없다는 걸 분명히 한 가운데 일단 윤한 두 사람이 좀 충돌하는 건 여권 내 상당한 충격파를 갖고 온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용산, 한동훈 위원장과 회동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 얘기도 저희가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대형마트 매주 일요일 문 열고 단통법 폐지로 휴대폰 싸진다. 네,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어제 국무회의에서 요 안이 국무회의가 아니고 이제 토론회에서 이 얘기가 됐습니다. 결정된 사안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대형마트는 매주 이제 일요일에도 문을 열 수 있다. 원래 휴일에 대형마트는 전통시장을 위해서 좀 쉬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매주 일요일 문 열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단통법이 폐지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인즉슨 휴대전화 다시 싸지는 거 아니야? 영원 휴대전화, 빵원 휴대전화도 다시 등장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렇게 된다고 하면 휴대전화가 싸지려면 통신사들 간에 상당히 이 보조금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통신 요금이 올라갈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는 점 같이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경향입니다. 태영건설 줄줄이 공사 중단, 현장 노동자 피해 일파만파입니다. 네, 지금 태영건설 일단 워크아웃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지금 현재 줄줄이 공사가 중단되고 있다. 왜?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서 현장 노동자들 일단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워크아웃의 외담대. 네, 이 외담대가 대체 뭐냐? 이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담보대출을 상환을 해야 되는데 이게 차질을 빚고 있다. 워크아웃에 들어간 건 맞긴 하지만 갚는 데는 아직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가 하방으로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디센티스 사퇴에 더 굳어진 트럼프 대세론. 네, 디센티스. 사실 이 공화당 경선 트럼프, 디센티스, 니키 헤일리가 1, 2, 3등을 했었죠. 첫 번째 경선에서. 그런데 2등 주자인 디센티스가 사퇴했습니다. 물론 첫 번째 이 아이오와에서 트럼프가 과반을 이미 차지를 했기 때문에 뭐 2등, 3등과 굉장히 큰 격차이긴 합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디센티스 2등 주자가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를 선언하면서 사퇴를 했죠. 그러다 보면 니키 헤일리는 역전구상에 심대한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후보로 확정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게 한국일보의 오늘 일면입니다. 다음 사진 기사 볼까요? 네, 이게 뭘까요? 돈다발입니다. 네, 5만 원권이 이렇게나 많이 그야말로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이게 대체 얼마나 될까? 대략 500억 원 정도라고 하네요. 500억 원 정도 되는 이 돈, 이게 대체 무슨 돈이냐 그럼? 해외에 불법 도박 사이트를 만들어서 벌어들인 범죄 수익이라고 합니다. 네, 이 어제 검찰이 도박 사이트 운영자 4명을 구속 기소를 했는데요. 이 사람들 무려 550억 원 정도 뭐 피카소 그림을 사기도 하고 뭐 슈퍼카를 사서 돈 세탁을 통해서
이런 이 어마어마한 돈들을 또 이 돈 세탁으로 벌어들였다고 하네요. 근데 이 사진 한 장이 말하는 바, 어휴, 돈 많네가 아니고요. 네. 도박하면 남 좋은 일 시키는 거다라는 겁니다. 도박은 시작을 말아야 된다라는 점 거듭 당부를 좀 드립니다. 네,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독립입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당대표 자꾸 없애면 총선 망의 위기감. 경북의원 모임 취소입니다.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었죠. 오늘 특혜 의원들 모임이 예정돼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윤 대통령과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는 상황에서 의원들의 여론 동향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모임에서 어떤 얘기가 모아질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경북의원 모임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의원총회가 곧 잡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 현재 상황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라는 소식은 현재까지 들려오지 않고 있죠. 그럼 대체 의원들 동향이 뭐야? 특히 친윤계 의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건가? 기자들이 그래서 대표적인 친윤계 의원 이철규 의원한테 물어봤습니다. 직접 들어보실까요? 대통령께서 한 년 전 거치 사퇴 요구한 거 관련해서 좀 동의하실까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은 에이. 한 년 전에 밝힌 끝까지 총선 이후까지 하겠다는 게 그런 게 없다니까. 업무 개입 논란에 대해서 그런 게 어디 있어? 없어 아무도 없어. 아니 여기 정치권은 다양한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의원들 개개인의 뜻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어요. 네, 지금 이철규 의원 기자들이 굉장히 많은 질문을 던졌는데 몰라. 아유 아니야. 몰라. 일단 질문을 들은 건지 안 들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종훈 위원님. 일단 몰라예요. 알아도 모르고 뭐 계속 몰라예요. 친윤계 스탠스는 뭘까요? 네, 일단 친윤계들이 생각보다는 조용히 좀 넘어가자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달라도 너무 다르다. 예, 이제까지 대통령실하고 좀 갈등을 빚었던 당내 인사들에 대해서 대응하는 그런 방식에서 좀 많이 차이가 있다. 네. 결이 엄청나게 좀 많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좀 느껴지고 그래서 현재까지 진행되는 상황으로 봐서는 이거는 약속 대련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사퇴 요구에 대해서 정면으로 딱 반박하고 거부를 한 거잖아요. 네. 이거는 조직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항명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대놓고 항명을 했는데 이제까지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나요? 그러니까 윤핵관들도 마찬가지인데 맹비난을 하면서 한쪽으로 코너로 이렇게 몰아붙이는 그래서 결국은 그 자리를 그만두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몰고 갔는데 좀 뉴스 나오는 거 보면 대통령실도 분위기를 굉장히 자제하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핵심 윤핵관들 누구도 지금 나서서 한동훈 위원장을 비판하거나 그러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까지 상황으로 봐서는 이거는 좀 약속 대련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약속 대련이라고 보인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윤경호 위원님, 약속 대련이라고 보십니까? 이게 약속 대련이라면 국정 운영을 이렇게 끌고 가는 거 그게 맞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여권 지지자 입장에서 한동훈과 윤 대통령 간의 갈등을 보는 이 관점과 국민 일반 여권이든 야권이든 상관없이 대통령직에 있는 국민이 선출해서 지금 국정을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대통령이 보여주는 모습 이거 정말 맞는 건가? 왜냐하면요. 30분 전에 민생 토론회 불참을 통보했다. 이거는 아무리 감기나 컨디션 난조를 이유로 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30분 전에 감지되나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한동훈과의 갈등에 대한 감정 표출이란 말이죠. 국정 운영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당 지명직 대표와의 갈등도 아니에요.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 그거 하나 때문에 민생 토론회를 팽개쳐 버린다. 저는 그게 우선 윤 대통령이 보여주는, 그리고 대통령실 주변의 참모들이 보여주는 모습에서는 정말 실망스럽다 이거고, 여권 지지자 입장에서는요, 이런 갈등이 좀 이따 우리 다루겠지만 총선 앞두고 이런 정면 충돌은 폭망이다 이런 얘기 한다면서요. 지금 왜 친윤계가 저렇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판을 못하느냐. 최근에 한 3주, 4주 동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돌아다니는데 뭐 개인 지지는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윤 대통령에 대한 약간의 실망감, 정권 견제론에 대한 이런 것들이 좀 덮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내세워야 총선에 먹힐 것 같다. 이렇게 전략을 쫙 짜고 있는데 갑자기 한동훈을 비판한다? 이게 진퇴양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도 총선 승리 이런 거는 안중에도 없는 거냐. 이런 비판을 지금 여권 지지자들은 하지 않겠어요?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이런 게 약속대련이다 아니다.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무작정 벌어지는 충돌, 이게 주는 불안감 또는 신뢰 상실, 이게 저는 더 큰 심각한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사안이 상당히 큰 사안이기 때문에 이걸 약속대련으로 볼 건 아닌 것 같다. 다만 약속대련이고 아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상황, 이런 어떻게 보면 파국으로 가는 이런 상황 자체가 벌어지게끔 하는 여권 전반의 문제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좀 전에 친윤계는 어떤 생각인지 이철규 의원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이철규 의원과 한동훈 위원장 잠깐 20분 동안 두 사람만 살짝 얘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한동훈 위원장한테 물어봤습니다. 두 사람 무슨 얘기하셨어요? 물어봤더니 한 위원장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고 오시죠. 이철규 위원장하고 이야기 오래 나누셨는데 혹시 어떤 얘기 나누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죄송한데 길은 막지 마시고. 네, 이철규 위원장은 제 스태프니까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현선 변호사님. 지금 사실 이 얘기가 어떻게 보면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아닙니까? 랑 버금갈 수 있을 정도의 좀 묵직함이 있는 발언이 아닌가 싶은데, 이철규 의원 친윤 실세라고 하지만 결국 내 밑에 있는, 내가 같이 내 휘하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약간 이렇게 지금 들리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무래도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자기 색깔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그 친윤으로 불렸던 의원들의 그런 말에 대해서 대부분 굉장히 많은 호응이 있거나 당내에서의 지지가 있었던 게 사실이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 당대표들이 두 차례나 걸쳐서 사실상 물러난 그런 형국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사태에 있어서는 당내 의원들의 호응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영호 의원이 그 단텔방인가요? 텔레그램 방에 관련 기사를 링크를 걸었을 때도 호응이 거의 없었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 자체가 최근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출범하고 난 다음에 전국을 순회하면서 그 인기를 몸소 체감한 의원들이 이제는 더 이상 용산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한동훈 위원장의 눈치도 함께 보는 게 아닌가. 그것 자체를 한동훈 위원장도 본인도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의원들이 한동훈 위원장 눈치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사실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당 대표죠. 공관위원들도 다 본인이 임명을 했습니다. 때문에 공천권을 사실상 쥐고 있는 건 한동훈 위원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눈치를 본다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지금 친윤계에선 한동훈 위원장 윤리위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보도 중에 있었는데 여권 관계자 얘기입니다. 친윤 의원들 중심으로 한동훈 위원장을 사천 논란을 이유로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사천 논란, 김경률 비대위원이 마포 출마합니다라고 이렇게 손 들고 얘기해줬던 바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이유로 윤리위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건데, 강전혜 변호사님, 윤리위 제소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저 사천 논란 이유로 윤리위에 제소한다고 하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왜냐하면은
그 이후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은 네. 한동훈 위원장이 김경률 비대위원을 마포 을에서 저렇게 손을 들어주기 전에 네. 당 지도부들과 이미 상의를 했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친윤계 쪽에서 윤리위에 제소하고 싶다고 하면은 다른 이유를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친윤계라든지 그 원내 의원들이 많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네. 이번 사건이 약속대로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갈등이라는 것도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비대위원장으로 갑자기 들어왔잖아요. 법무부 네. 장관을 하면서. 근데 본인이 원래 정치를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평생 검사였는데 갑작스럽게 비대위원장, 당대표의직으로 들어왔다? 그거는 그 총선 불출마 선언도 했지만 의원 배지 달겠다고 들어온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음번 대선 생각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다음번 대선, 이번 총선도 마찬가지지만요. 거기에서 리스크를 줄이려면 결국에는 여사 사건이라든지 다른 것들에 대해서 한 번은 한동훈 위원장이 용산 대통령실과 부딪히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것이 예상이 됐었고 다만 이것이 어저께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된 것처럼 이건 조금 갑작스럽기는 한데 이걸 약속대련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원내 의원들은 아마 조금은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 차분한 모습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예상이 안 됐던 바가 아니지 않느냐. 터질 게 터졌다. 다만 생각보다 좀 빨리 터져서 급작스러워서 놀랬을 뿐이지 어느 정도는 예상됐었던 바기는 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약속대련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볼까요? 한동훈 측 용산에 꺾이면 총선 무조건 진다. 윤과 차별화 강공입니다. 지금 나온 얘기와 사실 좀 일맥상통합니다. 용산에 꺾이면 총선 무조건 진다. 꺾이면 안 된다라는 게 확고하게 지금 저변에 깔려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네. 다음 기사까지 좀 이어서 볼까요? 당은 당의 일, 정은 정의 일. 사실상 정치적 독립선언을 한 거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어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그 얘기들 잠깐 들어보실까요? 저기 당정관계 신뢰가 사실상 깨졌다 이렇게 본인 시각도 있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겠습니다만 당은 당의 일을 한 것이고 정은 정의 일을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 길입니다. 그러면 총선 때까지 비대위원장으로서 제 역할 완수하겠다라는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당내에서 그래도 좀 위원장님 거취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취에 대해 누가 얘기를 했죠? 뭐 다른 뭐 네. 어제 한동훈 위원장 많은 얘기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제가 몇 개만 갖고 왔습니다. 일단 당은 당이라면 되고 정부는 정부이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다릅니다. 선을 그었죠. 선을 긋고 또 나온 얘기 제 임기 총선 이후까지 아닙니까? 더불어서 거취를 기자들이 물으니까 누가 제 거취를 얘기합니까? 약간 현장에 있던 기자들은 발끈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마저 받았다고 합니다. 약간 한 위원장 결기라면 결기가 좀 보이는 그런 발언들이 있었는데 국민일보는 지금 정치적 독립을 선언했다라고 평가를 했죠. 이정훈 위원님, 정치적 독립 첫 발을 내디뎠다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근데 이게 일종의 쿠데타에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따지면. 성공을 했다라고 보세요? 아니요. 그렇게 보지 않는 거.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전히 네. 아직까지는 약속대련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려서 그 관점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이제까지 윤석열 당이었어요. 그죠? 국민의힘이. 그리고 얼마나 이 대통령실이 당에 대해서 관여를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이 용산 출장소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고 그동안에 지난번 전당대회 때부터 시작해서 김기현 대표 물러나는 그런 과정들이라든가 그 이전에 이준석 전 대표 물러나는 그런 과정들까지 다 포함해서 네. 윤석열 대통령의 당에 대한 그 개입은 굉장히 강도가 높았었는데 왜 이번에는 이렇게 허무하게 쿠데타가 성공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까지 윤석열 당이었는데 만약에 이 한동훈 위원장 사퇴 거부가 그대로 관철이 된다 한다면 하루 만에 그냥 한동훈 당으로 지금 당이 변질이 확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실화냐는 거죠, 이게. 그리고
한 위원장이 정치를 굉장히 오래 했던 사람도 아니고 정치력이 정말 뛰어난 인물도 이거는 그 누구도 해내기 어려운 그런 일을 하루 만에 그냥 다 해냈다는 얘기거든요. 손에 쥐고 있는 공천권이 혹시 관건은 아닐까요? 그런데 뭐 공천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친윤 공천 논란이 있었지 아시다시피 네. 친한 공천 얘기는 없었던 거고 그다음에 그 지금 비대위 내에서조차 한동훈 위원장의 실제 자기 최측근이라고 볼 수 있는 인물은 김경률 비대위원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자기가 그 뭐 다 공천을 관계해서 자기 뜻대로 갈 수 있는 구도가 아니고 오히려 이철규 지금 의원이 거기 지금 들어가 있어서 네. 대통령실하고 이철규 의원 쪽에서 사실은 다 할 거다라고 하는 설이 정치권에는 바다한데 그거 아니고 그냥 이제는 그 공천도 친한 공천으로 간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그러니까 이런 게 그 이야기가 되냐는 거죠. 정치권에서는 아마 그 누구도 믿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이 이렇게 실제로 전개가 되고 실현이 된다 그러면 네. 만약에 이거를 우리들이 납득이 들 정도가 되려면 네. 한 위원장 쌍특검 관련해서도 재결 우리 당론으로 찬성한다. 그런 정도로까지 나가고 뭐 당내에 있는 그 윤핵관들이 막 탈당하고 이런 정도로까지 간다 그러면 쿠데타에 이게 성공했다라고 우리가 이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이건 약속대로의 연장선이다라는 점에서 이게 갑자기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을 중심으로 당이 뭉치는 게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렇게 급격한 변화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가 없다라는 좀 그런 말씀이셨어요. 강전혜 변호사님. 지금 거기에 대해서 국민일보에서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국민일보 3면 띄워놓은 거 보면은요. 네. 한동훈 당은 당의 일, 정은 정의 일, 사실상 정치적 독립선언 하면서 밑에 한동훈 위원장 사진 옆에 보면 됩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국민일보에서 많은 이제 자료 사진들을 갖고 있을 건데 지금 저 사진을 썼다는 것은 네. 언론사에서 봤을 때 이번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간의 이 갈등 관계가 한동훈 위원장 쪽에 조금 더 힘이 실리는 것은 아닐까라고 보는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개인적인 매력이 저는 굉장히 적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갑작스럽게 정치계로 들어왔지만 이게 한동훈 위원장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인파를 몰고 다녔고요. 그리고 또 언론에서 한동훈, 이재명 어떤 양강구도로서의 이런 이미지를 많이 만들지 않았습니까? 또 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계속 이제 평론가님께서는 약속대결이라는 이야기를 하시지만 그것은 아니고 본격적인 한동훈의 본인의 진짜 정치적인 독립선언이 맞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지금 사진을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보니까 됩니다가 같이 들어있지 않느냐. 이 사진 프레임에. 이 얘기인즉슨 국민일보는 지금 이렇게 보는 거다. 된다. 정치적 독립 된다라고 보는 거 아니겠느냐 말씀하셨어요. 그좀 글씨보다 더 눈에 들어오는 게 한동훈 위원장의 표정입니다. 한동훈 위원장 어딘가를 보고 있어요. 근데 약간 공허해 보이는 느낌이 드는 건 유경호 위원님. 저만 이렇게 느끼는 걸까요? 어제 한동훈 위원장 사진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아무래도 주목되는 인물이다 보니까. 근데 사진들의 상당수가 그러니까 약간 몇 컷이 미싱된 그런 느낌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사진에서 공허하게 허공을 보는 샷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당내 기반이 그만큼 없다는 거죠. 본인도 불안할 거다? 불안하죠. 아니 지명직 당대표잖아요. 3주일 근 한 달 가까이 돼 가죠. 네. 그 사이에 한동훈 세력이 얼마나 규합이 됐겠어요. 단 하나 지방 돌아다니면서 그 여러 같은 대중들의 어찌 보면 호응, 그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는 큰 힘이 됐겠죠. 또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홀로서기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문제는 네. 지금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의 갈등에만 모두 초점을 잡고 보고 계시지만 그 이면에는 뭐가 있죠?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에 대해서 특검을 활용해서라도 연달아 미진했던 걸 다시 파헤쳐야 되겠다라는 국민 여론이 높잖아요. 그게 70%까지 나오잖아요. 또 하나,
아무리 뭐 불법으로 녹취를 했니 어쩌니 하더라도 대통령 취임 이후에 대통령의 부인이 디올백이라는 걸 받은 장면이 고스란히 명품백이 수수되는 장면이 고스란히 녹취가 됐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사과든 아니면 뭔가 후속 조치를 어떻게 취한다는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꼭 여권 지지자냐 아니냐를 떠나서 한동훈 편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국민 여론이 굉장히 싸늘하잖아요. 이것들이 그래 한동훈이라는 비대위원장이 그거에 대해서 뭔가 국민들의 뜻에 맞춰서 그래도 액션을 취하겠구나. 그걸 뭐 국민의 눈높이라고 표현을 아마 했던 것 같죠.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그걸 과연 윤 대통령 쪽과 어떤 그 기싸움, 파워게임, 줄다리기 그게 어떻게 될 것 같냐 이건데 그동안의 여권의 생리 뭐 나경원 주저앉혔죠. 뭐 또 안철수 주저앉혔죠. 거기에 김기현 대표 뽑았다가 그냥 했죠. 이런 과정들을 보면 여전히 힘은 윤 대통령에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공천도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한동훈의 홀로서기는 참 쉽지는 않아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허한 눈빛, 한동훈 위원장의 공허한 눈빛은 당내 기반이 약한 상황에서 국민적 여론만 뒷배로 윤 대통령과 언제까지 대립각을 세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본인의 고민이 담겨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이셨어요. 네. 지금 한동훈 위원장 굉장히 속내가 복잡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홍준표 시장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네. 당대표는 임기가 의미 없다. 국민 당원의 신뢰를 상실하면 선출직 당대표도 퇴출된다. 임명직 비대위원장은 고려 대상도 아니다. 표면상 갈등이지만 빨리 수습하라. 네. 한동훈 위원장이 그 얘기를 했었죠. 재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아닙니까? 라고 얘기한 거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임기, 당대표 임기 의미 없다. 신뢰 상실하면 끝이다. 수습해. 라는 얘기를 홍준표 시장이 올렸습니다. 네. 근데 이 얘기를 보면은 사실 조현선 변호사님, 약간 홍준표 시장이 정치는 그런 거 아니야 라는 약간 훈수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저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겠지만 지금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 따르면 비대위원장을 물러나게 할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개월의 임기가 보장이 되고 있죠. 네. 지금 비대위원장을 그런 식으로 물러나게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용산의 당무 개입의 가능성을 더욱더 높여주는 꼴이 되는 것이고 현재 다수의 국민과 다수의 당원들은 아무래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 손을 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 수밖에 없거든요. 국민 다수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디올백 관련해서 명품백 수수 관련해서도 강한 의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본다면 국민과 당이 오히려 용산보다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고 그리고 지금 약속 대련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만약에 약속 대련이라고 한다면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이관섭 비서실장을 만나서 대통령실로부터 그 사퇴 요구를 받았다는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당무 개입과 관련해서 기소하여 징역 2년을 선고받게 한 이력이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발언이 얼마나 큰 향후 형사 처벌의 그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 그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과연 이것이 약속 대련으로 볼 수 있을까? 그럼 약속 대련이라고 한다면 너무나 지나친 발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차라리 지금부터 수습을 위해서 이것을 약속 대련처럼 보일 수 있게 하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처음부터 거의 끝난 지금 요 시점까지 지금 약속 대련 이다 아니다가 지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약속 대련인지 아닌지는 사실 그 뒷얘기를 보면 알아볼 수 있겠죠.